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투자자가 진짜 무서워한 무대책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어요. 매주 목요일 2시에 발표가 되죠. 자, 이 보도자료는 저희가 쇼킹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자, 이 내용 잘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변동률 여전히 불안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전세 가격 불안세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28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 언론들의 시선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일단 추가 대책이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또한 기존에 경고했었던 부동산 거품 경고만 반복해서 했더라.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 이야기하니까 집값 급등을 국민 탓을 한다, 이런 비꼬는 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에 담화라니 의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요, 부동산 과열의 대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규제 강화하고 세제 규제 강화하고 투자자 유입 빈틈 차단하고 공급 확대 방안 종합해가지고 종합부동산 대책 나왔거든요. 솔직히 그거 나오면 거의 뭐 100페이지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이해하는데도 몇 주가 걸렸어요. 근데 이번 담화 내용은요, 간단해요.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경고 부분과 추가 공급 가능성 시사, 실질적인 분양 일정 조기화와 대출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게 과거 부동산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있었던 종합부동산 대책보다는요, 이번 부동산 담화가 즉각적인 효과는 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동반한 규제책을 쏟아붓잖아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종합부동산 대책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여부에 따라서 매수자는 관망하고 매도자는 일단 기다려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는 무조건 침체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자,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0.5%의 기준금리가 공급 요소까지 집어삼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여러분들 공급 물량이 부족했을까요? 서울에 5만호 가까이 입주했습니다. 과거 평년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급 요소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다른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거 대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작년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때 보면 거래량이 15,000건 만건이에요. 그리고 2019년 12.16 부동산 사태 때 보면은 11,000건, 9,600건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때도 15,000건까지 치솟아요. 굉장히 지금 낮은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비해서 최대 3분의 1 수준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6월 이제 거래량 등록 가능한 기간이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3,900건 등록됐습니다. 자, 6월 29일 날 5월 거래량이 4,700건이었던 거에 비하면 거의 800건 가까이 줄어들었죠. 7월 거래량도 5,000건 미만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서울 지역에 5,000건 미만의 거래 가뭄이 이어진 지 6개월째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의 상황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매도자는 신고가이면 절대 팔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 안 팔아도 상관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실수요자는 이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고 나서고 있고요. 무주택 투자자도 더 오른다고 갭 투자하려고 다 들어설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차단됐는데 나는 전세나 월세 살면서 무주택 갭 투자하는 거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실제 이런 심리 상황은요, 소비자 동향 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 7월 소비자 동향 한국은행 발표 자료 기준으로 보면요, 무려 전월 대비 7.1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꾸준하게 상향했습니다. 129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번 정부 부동산 담화에서는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 보인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매도자 우위 시장은 어떻게 바꿀까요? 분명히 과거 12.16 부동산 대책이나 7.10 부동산 대책처럼 압도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은 아닌데 은근슬쩍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요자하고 무주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실수요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 청약 물량 확대 카드입니다. 내년까지 6만 호까지 공급되려고 했었고 지금 6만 2천 호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6만 호가 문재인 정부 지정 신규 택지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늘리겠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신규 택지의 민영주택도 좀 당겨서 공급을 하고요.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일반 분양 물량도 사전 청약에 포함을 시키고 또 하나 발표가 나온 것이 바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을 사전 청약 기회를 넣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민영주택 공급 부분이나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사전 청약 부분은 좀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전 청약은요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에 대거 몰려있는 신규 택지 청약을요 내년에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실수요자를 대규 소유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럼 실수요자의 패닉 매수에 따른 급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매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게 아니라 이거 이번에 안 팔면 나중에 팔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가격 조정에 대한 경계감을 키우는 거죠. 자, 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집할 것인가? 물론 10년, 20년 보유한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특히 경기권 지역에서. 왜냐면은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 50대, 60대 분들은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신도시 입주할 때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든 그거보다 훨씬 효율성이 떨어졌던 2기 신도시도 입주 시점에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청약이 앞당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수도권 11만원 추가 신규 택지 발표하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이번에 언급을 한 겁니다. 지속적인 신규 택지 발표를 통해서 매도자의 힘이 약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요자의 패닉 바잉도 좀 멈춰지길 바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장 강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금리적인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 매도자가 주택을 안 파는 이유가 단순하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도에서 현금 자체를 보유하는 걸 싫어해서 때문입니다. 바로 예금 시장의 비정상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도에서 시장으로 자금을 예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수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주택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 올라가는데 부동산 투자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한마디로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무대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금리 인상 믿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은 내놓긴 했지만 진짜 강력한 건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요, 실제 금리 인상이 집행되고 그 다음 인상까지 나와야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 바로 종합부동산 대책처럼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바보가 아니라면요, 8월과 11월에 각각 올려야 한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속되는 신고가 행진도 최소 2차례는 올려야 신고가 행진은 멈추는데 2차례 올리고 나서 한국은행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해야 그나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좀 어렵고요. 내년 초까지는 이런 2차례 금리 인상 올리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2차례가 꼭 인상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